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에서 여러가지 부등식 쪽 질문 나온 문항들 먼저 좀 봐드릴 거고요. 혹시 이 문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먼저 풀어보셔도 되고,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 겸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챙겨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부등식 다음과 같은 문자식에 대한 해를 정보로 주어지고 있고요. 그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에 대한 해는 어떻게 바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요 규칙성에서 어떤 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앞에 거에 대한 부등호 식이 있다 보니까 그 식 따라 한번 써보신다면, 일단 얘 사입 범위가 중요해요. 사입 범위란 말은 B값의 부호가 우선은 뭐다? 양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사입 범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근과 계수 볼게요. 어차피 지금 여기 그러면 b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는 0이라고 되어 있는 2차 함수 혹은 2차 방정식의 해 자체도 알파랑 베타가 되어 있어야만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b분의 2라는 값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여기 a죠. 그리고 알파와 베타의 곱 자체는 b분의 a야 라는 값이 또한 유지가 될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선 지금 나와 있는 값에서 요게 좀 중요하네요. 알파 베타의 부호가 곱했을 때 음수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값의 부호가 뭐다? 음수라는 소리예요. 근데 방금 쌤이 앞에서 b의 값은 양수가 나와야지만이 이런 부등호 범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중요한 체크포인트 하나, a의 값의 부호는 뭐가 되어야만 한다? 마이너스가 되어야만 한다겠죠. 자, 이제 요 식에서 이제 a 값 음수니까 나중에 이 범위는 아마 사입 범위로 나오게 되긴 할 거예요. 우선 이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두 개의 근을 범위를 세웠을 때, 그러면 감마서부터 범위가 x가 델타까지 갑니다라고 한번 세워볼게요. 이제 이 상황에서 감마와 델타에 대한 근과 계수 봅시다. 마찬가지겠죠? 이거에 대한 방정식과도 같은 근과 계수일 테니까 감마와 델타의 합의 식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4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a분의 4. 그 다음에 a분의 4란다. a분의 1. a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감마와 델타의 곱으로 가시면 여기도 근계수 관계에 의하면 이거 4a분의 b네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같은 관계로. 근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 값이 앞에 4분의 1로 빠지게 되면 a분의 b인데, 요 a분의 b를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에서 본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관계? 역수 관계 있죠? 그럼 지금 얘가 어떤 관계로 보일 것이냐? 4분의 1에 알파 베타분의 1로 간 경우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이. 그쵸? 그 다음 나머지는 a분의 1? a분의 1은 어디서 줄 수 있을까? 이것도 위에 저희가 쓴 식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위에 거의 분모가 공통적으로 지금 b거든요? 이렇게? 그럼 두 개 한번 나눠볼까요? 두 개씩 한번 나눠보시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을 썼을 때 b 약분시켜놓으면 얘가 a분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a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값에 마이너스 2만큼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식에다가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곧 뭐가 된다? 요게 a분의 1처럼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안쪽에 있는 요 값 있잖아요. 요 값도 분배가 가능하거든요. 분배까지 마저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값에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요런 값으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다음 값까지 온 다음에 이제 아래쪽과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쓴 요 식에서 이 값은 뭐랑 같다? 얘는 현재 감마 더하기 델타와 같은 값이었고요.
지금 요 값은 뭐다? 감마 곱하기 델타와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지금 요 상황에서 감마 델타에 있는 요 식을 우리가 보기 편하게 한번 요렇게 쪼개 볼 건데, 위에서 구한 합식, 원래 연립합식 나오긴 해요. 근데 좀 더 편하게 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호까지 관련시켜보면 얘를 이렇게 정리해 봤을 때,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요 값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2베타분의 1의 합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고 봤더니 뭐야? 아, 그렇다면 지금 나와 있는 요 값의 관계에서 한 근은 2알파분의 마이너스 1이고 한 근은 2베타분의 마이너스 1이겠구나라는 게 보이게 돼요. 이제 그거를 저기에 나와 있는 해로 표현을 시킬 건데, 자, 요거 부호가 중요합니다. 알파가 베타보다 큰 값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얘 거에 대한 부호를 따지고 봤을 때 이미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값, 알파 베타 값, 얘의 역수를 취해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넘어갔는데 지금 얘 거 전체에 대한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둘의 곱이 음수예요. 어느 한쪽이 이미 현재 음수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어느 한쪽이 음수, 그치? 그럼 어느 한쪽이 음수라는 말은 이미 얘가 음수고 이미 얘가 양수라고 고착화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럼 제가 여기서 역수로 바꿨다고 해서 부동호가 바뀝니까? 안 바뀌겠죠? 이미 부호가 맞불이니까 역수로 가도 안 바뀌어요. 그쵸? 대신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곱하시면 그땐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곱해 주시면 걔 거의 부호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제가 이걸 왜 강조했느냐? 두 개의 근은 나왔는데 얘 거에 대한 해를 알파 베타로 표현하시오 라고 나와 있었고, 그때 누가 더 작은 값인지를 쓰기 위해 다음처럼 가지고 온 거고요.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가시면 마이너스 2알파분의 1 보다 크고 x가 어떻다? 마이너스 2베타분의 1 요 관계에 있다 라고 답하시면 되겠지? 쌤 뭐 틀렸어요? 마이너스 2베타분의 1이 더 작네. 마이너스 2베타분의 더 작아요? 알파 베타 역수로 해도 곱이 음수니까 얘 양수 음수. 내가 여기 곱할 잘못 썼구나. 감사해요. 제가 곱하면서 여기 미스했군요. 얘기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아유, 감사해요. 그럼 얘가 지금 이쪽 부호 따라서 이렇게 쓸게요. 여기 2베타, 여기 알파.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35번 가볼게요. 35번. 2차 부등식 나와 있고요. 자, 그 시기에서 다음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정수가 한 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식 얘는 이미 해가 등장해 있네요. 요거를 풀이해 보니까 인수분해 했다 치고 바로 갑시다. 얘는 1부터 4 사이겠죠? 근 자체가. 자, 1과 4 사이에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이 그릴 테니까, 알파 베타 문자 있네요. 살짝 뭐라고 할까? P부터 나온 게 그냥 Q라고만 임의로 가볼게, 임의로. 이런 느낌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게 만들 K 값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수가 딱 하나만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 건데, 어차피 X값 범위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차피 정수에 대한 케이스로 쪼개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일단 위에 있는 2차 부등식은 문자되어 있다 보니까 범위를 뭐 PQ 나눠놓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겠지만 문자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싸리 제가 함수로 볼게요. 그래서 얘를 제가 fx다라고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kx 빼기 2라는 함수라고 합시다. 0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x축 달고 있고 각각 근이 있다 해볼게요. 그럼 거기에서 0 이하 쪽에 해당하는 근이 있는데 그 애가
둘 다 만족한 범위를 했으니까 주어진 범위 어디에서 1부터 4 사이에서 딱 하나의 근만 음수로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과 4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그 케이스는 우선 두 가지가 보이기는 할 거예요. 준식에 지금 나와 있을 저 2차식에서 1과 4가 왼쪽 근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근을 포함할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 함수를 정확하게 보시면 얘 거 절편값이 마이너스 2에 있잖아요. 그러면 y축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1, 4 안에 즉 양수에 있는 근은 여기밖에 올 수가 없어요. 근만 봤을 때 그때 그럼 제가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한번 요게 1이고 요만큼의 4라고 해봅시다. 이 범위 아니거든요. 1부터 4라고 된 이 범위 안에 요 범위 안에 요 fx가 어땠으면 좋겠다? 이 fx가 0 이하였으면 좋겠다. 그 0 이하인 정수가 딱 몇 개만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한 개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정수는 여러분 1과 4 중에서 누굴 거예요? 2겠죠. 그쵸? 2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3 되겠어? 3인 순간 2도 포함되는데? 안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음수값 될 수 있는 건 2밖에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뭐다? 3은 양수거나 여기 등호도 있네요. 등호 있으니까 양수거나 아니라 양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3이 0 되면 안 되겠죠? 0도 여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살펴보시면 f의 2대입한 값은 0보다 꼭 작게 있어야 돼. 그리고 등호도 괜찮아. 근데 f의 3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반드시 양수값이 나와야 돼 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대입해보자. f에다가 2대입한 값 넣어보시면 이 값은 4 빼기 2k 빼기 2의 값이 0 이하다 라고 했으니까 2-2k의 값은 0 이하일 거고 따라서 k 값은 1 이상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f3 값도 대입해 보시면 f3이라는 식은 9 빼기 3k 빼기 2의 값인데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선 7-3k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k의 값은 3분의 7보다는 작아져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 제가 놓고 푼 대로 요 둘의 사이 범위가 돼야만 하기 때문에 k는 1 이상 3분의 7 미만입니다 라고 답을 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이 알파, 얘 값이 베타 라고 풀이하시면 되겠죠. 좋아요. 넘어갈게요. 왼쪽 지우고 나서 37번 쓰고 한번 풀겠습니다. 봅시다. 전체 회원수는 나중에 32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 이때 5월 말 현재 전체 회원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일단 4월 회원 남녀비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5월엔 더 가입한 사람은 몇 명인지는 몰라요. 각각 두 개를 문자로 한번 써볼 거예요. 그래서 4월 회원수, 일단 여기에 대해서 진짜 찐으로 남자가 2A명, 여자가 3A명이다 라고 해봅시다. 비율 대신에 진짜 A라는 숫자를 곱해서, 문자 곱해서 명수로 정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된 회원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가된 회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했다라고 하니까, 남자의 추가된 인원수를 제가, 일단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추가된 인원수를 갖다가 2배 더 됐으니까 이 B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추가시킨 케이스에서는 2A 플러스 B 대 3A 플러스 2B 라고 하는 게 전체 몇 대 몇이다? 5대 8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식을 써봅시다. 여기에 5배만큼 시켜주시면 15A 플러스 10B라는 값이 8배 시켜주시면 16A에다가 플러스 8B가 돼요. A랑 B끼리 엮으시면 여기 넘어갔을 때 A에 대한 식 자체가 이 B라는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써보면 되겠죠? A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전에 전체가 260명 미만이랬으니까 2A 플러스 3A는 260 미만입니다. 하여 5A니까 5만큼 나누시면 52 미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 전체를 했으니까 지금 얘네가 얘네란다. 얘네가 2A 뿔 B, 3A 뿔 2B가 다 더하면 전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A 플러스 B, 3A 플러스 2B, 즉 5A 플러스 3B인데 지금 여기서 A에 대한 범위를 쓰고 있으니까 일단 B를 바꿀게요. B의 값은 2분의 A란 뜻이에요. 그러면 얘가 5A 플러스 2분의 3A로 바뀌면서 2분의 13A와 같은데 요게 어떻다? 전체가 320보다는 커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요 식에서.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요 값에 아마 부등호를 푸시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5월 말 전체 회원수가 몇 명이겠습니다 라고 일단 A 범위가 제 생각에는 딱 추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2배 시켜보시면 13의 A의 값 자체가 640 것 같고요. 우리 초딩 돌아가서 나눠볼까요? 640 나누기 13 해보시면 요거 5만큼이 안 되네? 4만큼 밖에 안 돼요? A 값이, 오호? 그럼 지금 빠르게 한번 캐치해보세요. 내가 뭐 계산 틀린 건 없나? 52보다 작다? 나왔을 때 뭔가 조금 여기에 딱 추려지게 나와야 할 텐데, A의 값이. 그쵸. 전체 회원수니까 뭐 증가된 폭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호. 맞게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13, 5가 안 나와? 5가 안 떨어져? 그러면 잠시만. 그러니까 원래 A도 나와야 되는데 A가 안 나오면 이것도 지금 문제가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B 정리해보고 다시 A 값 볼게요. 일단 그러면 잠시 후에 할게요. 잠시 후에. 요건 맞게 썼죠 제가. 2A 더하기 남자 추가 B, 3A 더하기 2B. 오케이. 전체 추가 인원수가 5A 플러스 3B이고, 그쵸? 지금 요게 이제 5월 말에 대한 숫자인데, 전체가 320보다 크다고 되어 있었고, 한번 B에 바꿔볼게요. 그러면 A가 2B였으니까, 얘가 그러면 13B의 값이 320이라는 소리고, B의 값은 13, 320. 그럼 한번 나눠보자.
320에 나누기 13으로 가시면 2배, 26에다가 60으로 가니까 5까지 못 가죠. 4로 가서 12에 52. 그러니까 24점 얼마 나와요? 그럼 이 결과 24점 땡땡땡보다 b가 큽니다고요. 여기도 한번 바꿔볼게요. 요 값도 얘를 2b로 가면 b의 값이 반띵이니까 26이 나오네요. 요렇게. 뭐야, b는 나오네? 근데 a가 확정이 안 돼? 어허, 이거 문제가 있구만. b의 값은 25네요. 그쵸? 이게 사람 수다 보니까, 증근에 쓰다 보니까 b 값이 정확히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b의 값은 25라고 한다고 할 때, 이제 그때 a의 값 결정하시면 a의 값이 50이 돼야만 하는 거죠. 그럼 식이 지금 맞게 나왔다라는 거긴 한데, 그럼 쌤이 보기엔 이건 것 같아요. 아마 아까 a 값도 괜찮았을 거예요. 아까 a 구한 값도 제 생각에는 a가 아까 50보다는 크고 여기가 뭐 52였지? 50보다는 작고 그다음에 여기가 40 얼마보다는 클 거에 나왔을 텐데 이건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b도 사람 수잖아요. 그러니까 b의 값이 얘가 홀수면 안 돼요. 미안, 홀수란다. 분수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a 값이 a는 항상 뭐여야 돼? 짝수여야 돼. 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쌤이 이거를 고려했으면 a 값도 맞게 나왔을 것 같아요. 요 숫자도. 그러겠네. 그럼 a 값, b 값 다음처럼 나왔으니까 이제 요 식에서 얘가 묻고 있는 값은 무엇입니까? 현재 전체 회원수는 얼마입니까? 였기 때문에 전체 회원수에 대한 식 자체가 누구였냐면 얘였죠? 13b. 그럼 주어진 식에서 우리 25에 곱하기 13 하셔서 답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신 동안 저는 다음 문제 42번 한번 써보고 있을게요. 42번.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이부터 1 사이의 부등식이 다음과 같은 2차 연립 부등식으로 항상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각각 좌우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왼쪽 거 두 개를 정리해서 한쪽에 적으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a의 값이 0 이상이고요. 오른쪽 식도 한쪽에 몰아놓고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두 개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 있는 식이고요. 이제 얘가 마일부터 1 사이에서는 저 둘의 연립 관계가 무조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렇게 놓고 함수를 풀려고 하니까 모양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런 때 제가 아마 저번 미에서도 푼 풀이가 하나 있었는데 차라리 이런 식에서 미지수 되어 있는 문자들을 넘겨놓고 풀면 조금 더 함수로 그려 풀기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x제곱 빼기 x는 a 이상이다로 가고 여기선 x제곱 빼기 2x는 b 이하이다 라고 놓고 한 다음에 각각 두 개의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는 a 이상인 값이고 하나는 b 이하인 값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어디에서 마일부터 1이라는 구간에서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 거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성립하게 만들 거야. 먼저 위에 것이 그는 0과 1로 되어 있는 y는 x제곱 빼기 x다 라고 되어 있는 함수고요. 지금 잡혀있는 요 함수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마일부터 1까지 볼 거예요. 마일부터 1까지 조금 더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얼마냐면요. 마일일 때 대입하니까 1 플러스 1이라서 마일 콤마 2가 되고요.
지나가는 점은 여기는 1,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저희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범위만 여기만 놓고 자 그럼 저 범위를 일단 어떻게 하면 돼? 얘가 A 이상인 거를 만족하긴 해야 돼. 왜냐면 전체 뭐 공통되는 범위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얘가 마일부터 지금 나와 있는 1 사이에서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축의 방정식 x는 2분의 1이죠. 최소값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대입해 보시면 2분의 넣었을 때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서 여기는 요 점 자체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 이 부등식을 성립하는 범위가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잡혀 있을 A값 항상 성립했잖아요. 항상 무조건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마 4분의 1보다 2 하면 되겠죠. 아래에 있으면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만족하게 돼요. 자, 두 번째 함수도 한번 그려볼게요. 두 번째 함수는 근이 0과 2까지 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일부터 1까지만 볼 거예요. 마일부터 1까지. 일단 축방 정식이죠. 여기만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만. 그럼 이 값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된다? B 이하면 돼요. 근데 B 이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아래쪽에 있을 조건은 얘 보면 되겠네. 이게 마일 대입할 때 얼마다? 여기 마일 나오니까 1 플러스 1이라서 3 될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B가 위에 있으면 항상 성립하게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뭐다? 네, 3 이상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부등식에서 차를 구할 때 어렵다 생각하시면 아예 얘를 마이너스 A로 바꿔놓고 푸세요. 그럼 지금 서로 둘 다 이상 똑같이 나와 있고 이제 이 두 개를 플러스로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 빼기 A의 값은 오른쪽 3에서 4분의 1만큼 더한 값이니까 네, 4분의 13보다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요 값이 얼마? 얘가 P다 라고 답 구하시면 돼요. 혹시 추가로 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